음악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살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빚을 갚고 있는 것처럼 같은 실수와 같은 상처가 다른 얼굴을 한 채 계속해서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오래된 빚, 즉 업을 청산했을 때 나타나는 4가지 명확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업 또는 카르마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생생한 은유와 치유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다면 당신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인생의 길을 더 넓은 관점에서 조망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이 영상과 함께하기로 선택해주신 당신의 귀한 시간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곳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의미 있는 여정을 함께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올가매던 그 보이지 않는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무거운 감정의 뿌리를 직시하며 그 숨겨진 무게의 정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칼 융이 업이라는 동양의 지혜를 심리학의 눈으로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인생에는 때로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설명되지 않는 무력감에 휩싸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잠을 못 잔 것도 아닌데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그 피로감은 단순한 육체의 지침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되고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름대로 건강한 선택을 하고 스스로를 돌보며 자기 성장에 힘쓰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계속해서 되돌아옵니다. 똑같은 상황,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 그리고 결국 같은 교훈을 주는 사건들이 가면만 바꾼 채 반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때 우리는 마치 빌린 기억조차 없는 보이지 않는 빚을 갚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도 여전히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는 듯한 찝찝함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을 단순히 억압된 개인적 기억의 창고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의식을 우리 선조들로부터 세대를 거쳐 물려받은 방대한 유산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이야기, 두려움, 상처, 그리고 반복되는 행동 패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보았죠. 이러한 융의 관점에서 업 즉 카르마는 선행과 악행을 저울질하여 상과 벌을 내리는 우주적 시스템이 아닙니다. 융에게 있어 업이란 아직 치유되지 않은 것, 의식의 영역으로 통합되지 못한 것, 그리고 해소되지 않고 남겨진 것들의 총체적인 무게입니다. 이 심리적 빚은 심지어 이번 생에 당신이 직접 겪은 경험에서 비롯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혹은 그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감정적 기억, 심리적 상처, 또는 해결되지 않은 에너지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어온 깊은 한 해 정서나 공동체가 함께 통과해야 했던 고난의 역사 또한 우리 각자의 무의식 속에 보이지 않는 각인을 남깁니다. 이 각인들은 우리가 느끼고 선택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조용히 형성하며 반복적인 감정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융은 진정한 인간의 여정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모든 부분, 특히 우리가 흔히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어두운 부분까지도 끌어안고 통합함으로써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만약 업이 아직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고 통합하지 못한 부분들을 상징한다면 업을 갚는다는 것은 바로 그 부분들을 빛으로 이끌어내고 이해하고
마침내 의식적인 삶의 일부로 엮어내는 치유의 과정인 셈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당신이 더 이상 판단이나 저항 없이 오래된 패턴을 마주할 때 그 패턴들은 서서히 힘을 잃고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엉킨 매듭들이 풀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관계, 그리고 내면 세계 전반에 걸쳐 생생하게 드러나는 변화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업이 청산되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4가지 신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당신의 생각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통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짐을 내려놓고 가벼움과 새로움의 주기로 들어서는 그 경이로운 전환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더 이상 과거의 감정 패턴을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전의 삶은 마치 고장난 음반처럼 새로운 소절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후렴구만 반복하는 노래와 같습니다. 사는 곳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들을 바꿔봐도 결국에는 버림받거나 배신당하거나 거절당하거나 혹은 자기 스스로 좋은 기회를 망쳐버리는 익숙한 상황에 놓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등장인물은 바뀌었지만 느끼는 고통의 본질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감정적 패턴이 아직 온전히 인식되고 치유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이 반복되는 상황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자신도 모르게 같은 종류의 문제에 빠져들었다면 이제는 무언가 다릅니다. 당신은 위험 신호를 훨씬 더 일찍 알아차립니다. 이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위장이 뭉치는 느낌, 가슴의 답답함, 혹은 그저 막연한 불안감 같은 감각으로 신호를 보내죠. 이 신호를 인식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성급하게 뛰어들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고르고 더 지혜로운 대응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신이 억지로 강한 의지력이나 엄격한 자기 통제를 통해 달라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교훈을 배우기 위해 반복되는 고리 속으로 끌려 들어갔던 과거의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면 깊은 곳, 바로 그 뿌리부터 성장하고 변화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감정의 고리는 더 이상 나타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 한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업의 본질입니다. 무의식적인 패턴은 그것이 빛 속으로 드러나 이해되고 통합될 때까지 계속해서 작동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반복되던 고리는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지 않고 성장이라 부르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그 고리 안에 머물렀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과 함께 찾아오는 것은 깊은 안도감과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연민입니다. 당신은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새로 쓸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이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통과해온 하나의 길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교훈을 배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같은 챕터를 다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교훈은 이미 당신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당신은 답을 아는 것을 넘어 그 답을 살아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업이 청산되고 있다는 첫 번째이자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업의 고리가 끊어지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폭발적인 흥분이나 극적인 승리의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년간 참아왔던 숨을 마침내 깊게 내쉬는 것처럼 부드럽게 스며드는 고요한 평화에 가깝습니다. 어느 날 문득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하늘빛이 변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더 이상 긴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 잘못될 것을 기다리거나 다음 위기를 찾아 수평선을 살피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지금 여기에 편안하게 존재할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이 해소되었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갑자기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차이는 당신이 삶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있습니다. 칼 융은 영혼이 추구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이라고 믿었습니다. 온전함이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놓여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어떤 부분도 예면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싸우거나 싫어하는 감정이나 경험을 추방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업이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을 때 우리의 내면 세계는 끊임없는 줄다리기처럼 느껴집니다. 한쪽에는 죄책감과 방어기제가, 다른 한쪽에는 두려움과 집착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무의식은 보이지 않는 해류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경계와 불안의 상태에 머물게 하여 진정한 휴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의 에너지가 해소되면 그 거친 파도는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호수처럼 물결은 다시 고요해지고 모든 것을 맑게 비춰냅니다. 이 평화는 당신이 다시는 슬픔이나 실망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도전들은 여전히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고통을 증폭시키는 내면의 혼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려움을 더 이상 벌로 여기지 않으며 상실감에 당신의 정체성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라고 묻는 대신 당신은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정당화할 필요 없이 말입니다. 놀라운 점은 당신이 괜찮다는 것을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강하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납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 평화는 외부의 인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 안에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신뢰가 자라납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온전하게 남아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중심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를 중심으로 맴돌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업이 청산되고 있다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마치 긴 여정을 마친 영혼이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한 미묘하지만 분명한 깊은 고요함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뜻함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돕는 소중한 손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애쓰지 않아도 좋은 것들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라는 단단한 토대가 마련되면 당신은 아주 명확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오는 좋은 것들이 더 이상 압박감이나 긴장감, 혹은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느낌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사랑, 기회,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과도하게 일하고 지나치게 베풀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썼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 느낌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처럼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대신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처럼 훨씬 가볍고 쉽고 자연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멈추거나 일을 그만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행동하고 최선을 다하며 믿는 것을 추구합니다. 차이점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어야 할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업이 무의식 속에 살아있을 때 그것은 마치 세상을 왜곡되게 보는 렌즈를 끼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렌즈는 당신이 스스로를 불완전하고 가치 없으며 부족한 존재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 무언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와 같은 부정적인 믿음들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풍요로움을 환영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기억과 감정의 창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일들의 청사진을 조용히 그린다고 말했습니다. 업에 각인, 오래된 상처, 그리고 물려받은 무가치함의 감정이 무의식의 청사진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결핍의 현실을 창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면의 작업, 즉 개성화 과정을 통해 이 오래된 청사진을 인식하고 치유하면 당신은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풍요로움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깊은 암에 기반한 청사진입니다. 이 내면의 변화는 외부 현실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기회들이 더 쉽게 찾아오고 인간관계는 더 건강해지며 당신의 노력은 더 큰 결실을 맺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언가를 받을 때 그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거나 그 대가로 무엇을 치러야 할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열린 마음으로 감사하며 받을 뿐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과거라는 거울이 사라지고 당신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업은 본질적으로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치유되지 않고 통합되지 않은 내면의 모습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같은 종류의 사람에게 끌리고 같은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거울이 당신에게 여기를 보세요. 아직 당신이 마주해야 할 당신의 일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업이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거울 앞에 몇 번이고 다시 서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이 아직 그 모습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나 불공평한 굴레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단지 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아직 치유가 필요한 무언가가 여기에 남아있습니다라는 알림일 뿐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회피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 거울을 들여다볼 용기를 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당신의 적이 아니라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기 자신의 조각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과거가 탈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통합해야 할 대상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상처는 지워져야 할 오점이 아니라 지혜로 변형되어야 할 원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완료될 때 거울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적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남는 것은 온전하고 명료한 당신 자신입니다. 더 이상 오래된 이야기에 의해 흐려지지 않은 당신.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빚을 갚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미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두려움이 아닌 명료함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새로운 관계는 더 이상 과거 상처의 반복이 아니라 건강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업으로부터의 자유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도망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으로 돌아온 사람으로서 나아갑니다. 이 귀환은 당신이 자유롭게 창조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며 당신 영혼의 리듬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엽니다. 결국 업은 단지 거울일 뿐입니다. 당신이 정직함과 연민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부분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포용했을 때 그 거울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에서 당신은 비로소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앞으로의 여정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 음악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살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빚을 갚고 있는 것처럼 같은 실수와 같은 상처가 다른 얼굴을 한 채 계속해서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오래된 빚, 즉 업을 청산했을 때 나타나는 4가지 명확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업 또는 카르마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생생한 은유와 치유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다면 당신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인생의 길을 더 넓은 관점에서 조망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이 영상과 함께하기로 선택해주신 당신의 귀한 시간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곳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의미 있는 여정을 함께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올가매던 그 보이지 않는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무거운 감정의 뿌리를 직시하며 그 숨겨진 무게의 정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칼 융이 업이라는 동양의 지혜를 심리학의 눈으로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인생에는 때로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설명되지 않는 무력감에 휩싸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잠을 못 잔 것도 아닌데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그 피로감은 단순한 육체의 지침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되고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름대로 건강한 선택을 하고 스스로를 돌보며 자기 성장에 힘쓰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계속해서 되돌아옵니다. 똑같은 상황,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 그리고 결국 같은 교훈을 주는 사건들이 가면만 바꾼 채 반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때 우리는 마치 빌린 기억조차 없는 보이지 않는 빚을 갚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도 여전히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는 듯한 찝찝함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을 단순히 억압된 개인적 기억의 창고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의식을 우리 선조들로부터 세대를 거쳐 물려받은 방대한 유산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이야기, 두려움, 상처, 그리고 반복되는 행동 패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보았죠. 이러한 융의 관점에서 업 즉 카르마는 선행과 악행을 저울질하여 상과 벌을 내리는 우주적 시스템이 아닙니다. 융에게 있어 업이란 아직 치유되지 않은 것,
의식의 영역으로 통합되지 못한 것, 그리고 해소되지 않고 남겨진 것들의 총체적인 무게입니다. 이 심리적 빚은 심지어 이번 생에 당신이 직접 겪은 경험에서 비롯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혹은 그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감정적 기억, 심리적 상처, 또는 해결되지 않은 에너지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어온 깊은 한 해 정서나 공동체가 함께 통과해야 했던 고난의 역사 또한 우리 각자의 무의식 속에 보이지 않는 각인을 남깁니다. 이 각인들은 우리가 느끼고 선택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조용히 형성하며 반복적인 감정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융은 진정한 인간의 여정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모든 부분, 특히 우리가 흔히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어두운 부분까지도 끌어안고 통합함으로써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만약 업이 아직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고 통합하지 못한 부분들을 상징한다면 업을 갚는다는 것은 바로 그 부분들을 빛으로 이끌어내고 이해하고 마침내 의식적인 삶의 일부로 엮어내는 치유의 과정인 셈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당신이 더 이상 판단이나 저항 없이 오래된 패턴을 마주할 때 그 패턴들은 서서히 힘을 잃고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엉킨 매듭들이 풀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관계, 그리고 내면 세계 전반에 걸쳐 생생하게 드러나는 변화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업이 청산되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4가지 신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당신의 생각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통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짐을 내려놓고 가벼움과 새로움의 주기로 들어서는 그 경이로운 전환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더 이상 과거의 감정 패턴을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전의 삶은 마치 고장난 음반처럼 새로운 소절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후렴구만 반복하는 노래와 같습니다. 사는 곳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들을 바꿔봐도 결국에는 버림받거나 배신당하거나 거절당하거나 혹은 자기 스스로 좋은 기회를 망쳐버리는 익숙한 상황에 놓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등장인물은 바뀌었지만 느끼는 고통의 본질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감정적 패턴이 아직 온전히 인식되고 치유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이 반복되는 상황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자신도 모르게 같은 종류의 문제에 빠져들었다면 이제는 무언가 다릅니다. 당신은 위험 신호를 훨씬 더 일찍 알아차립니다. 이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위장이 뭉치는 느낌, 가슴의 답답함, 혹은 그저 막연한 불안감 같은 감각으로 신호를 보내죠. 이 신호를 인식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성급하게 뛰어들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고르고 더 지혜로운 대응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신이 억지로 강한 의지력이나 엄격한 자기 통제를 통해 달라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교훈을 배우기 위해 반복되는 고리 속으로 끌려 들어갔던 과거의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면 깊은 곳, 바로 그 뿌리부터 성장하고 변화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감정의 고리는 더 이상 나타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 한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업의 본질입니다. 무의식적인 패턴은 그것이 빛 속으로 드러나 이해되고 통합될 때까지 계속해서 작동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반복되던 고리는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지 않고 성장이라 부르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그 고리 안에 머물렀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과 함께 찾아오는 것은 깊은 안도감과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연민입니다. 당신은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새로 쓸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이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통과해온 하나의 길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교훈을 배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같은 챕터를 다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교훈은 이미 당신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당신은 답을 아는 것을 넘어 그 답을 살아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업이 청산되고 있다는 첫 번째이자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업의 고리가 끊어지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폭발적인 흥분이나 극적인 승리의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년간 참아왔던 숨을 마침내 깊게 내쉬는 것처럼 부드럽게 스며드는 고요한 평화에 가깝습니다. 어느 날 문득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하늘빛이 변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더 이상 긴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 잘못될 것을 기다리거나 다음 위기를 찾아 수평선을 살피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지금 여기에 편안하게 존재할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이 해소되었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갑자기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차이는 당신이 삶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있습니다. 칼 융은 영혼이 추구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이라고 믿었습니다. 온전함이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놓여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어떤 부분도 예면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싸우거나 싫어하는 감정이나 경험을 추방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업이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을 때 우리의 내면 세계는 끊임없는 줄다리기처럼 느껴집니다. 한쪽에는 죄책감과 방어기제가, 다른 한쪽에는 두려움과 집착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무의식은 보이지 않는 해류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경계와 불안의 상태에 머물게 하여 진정한 휴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의 에너지가 해소되면 그 거친 파도는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호수처럼 물결은 다시 고요해지고 모든 것을 맑게 비춰냅니다. 이 평화는 당신이 다시는 슬픔이나 실망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도전들은 여전히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고통을 증폭시키는 내면의 혼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려움을 더 이상 벌로 여기지 않으며 상실감에 당신의 정체성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라고 묻는 대신 당신은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정당화할 필요 없이 말입니다. 놀라운 점은 당신이 괜찮다는 것을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강하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납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 평화는 외부의 인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 안에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신뢰가 자라납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온전하게 남아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중심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를 중심으로 맴돌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업이 청산되고 있다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마치 긴 여정을 마친 영혼이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한 미묘하지만 분명한 깊은 고요함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뜻함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돕는 소중한 손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애쓰지 않아도 좋은 것들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라는 단단한 토대가 마련되면 당신은 아주 명확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오는 좋은 것들이 더 이상 압박감이나 긴장감 혹은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느낌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사랑, 기회,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과도하게 일하고 지나치게 베풀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썼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 느낌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처럼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대신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처럼 훨씬 가볍고 쉽고 자연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멈추거나 일을 그만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행동하고 최선을 다하며 믿는 것을 추구합니다. 차이점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어야 할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업이 무의식 속에 살아있을 때 그것은 마치 세상을 왜곡되게 보는 렌즈를 끼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렌즈는 당신이 스스로를 불완전하고 가치 없으며 부족한 존재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 무언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와 같은 부정적인 믿음들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풍요로움을 환영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기억과 감정의 창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일들의 청사진을 조용히 그린다고 말했습니다. 업의 각인, 오래된 상처, 그리고 물려받은 무가치함의 감정이 무의식의 청사진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결핍의 현실을 창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면의 작업, 즉 개성화 과정을 통해 이 오래된 청사진을 인식하고 치유하면 당신은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풍요로움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깊은 암에 기반한 청사진입니다. 이 내면의 변화는 외부 현실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기회들이 더 쉽게 찾아오고 인간관계는 더 건강해지며 당신의 노력은 더 큰 결실을 맺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언가를 받을 때 그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거나 그 대가로 무엇을 치러야 할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열린 마음으로 감사하며 받을 뿐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과거라는 거울이 사라지고 당신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업은 본질적으로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치유되지 않고 통합되지 않은 내면의 모습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같은 종류의 사람에게 끌리고 같은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거울이 당신에게 여기를 보세요. 아직 당신이 마주해야 할 당신의 일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업이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거울 앞에 몇 번이고 다시 서게 됩니다. 우리 안의 어떤 부분이 아직 그 모습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나 불공평한 굴레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단지 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아직 치유가 필요한 무언가가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라는 알림일 뿐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회피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 거울을 들여다볼 용기를 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당신의 적이 아니라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기 자신의 조각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과거가 탈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통합해야 할 대상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상처는 지워져야 할 오점이 아니라 지혜로 변형되어야 할 원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완료될 때 거울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적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남는 것은 온전하고 명료한 당신 자신입니다. 더 이상 오래된 이야기에 의해 흐려지지 않은 당신.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빚을 갚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미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두려움이 아닌 명료함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새로운 관계는 더 이상 과거 상처의 반복이 아니라 건강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업으로부터의 자유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도망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으로 돌아온 사람으로서 나아갑니다. 이 귀환은 당신이 자유롭게 창조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며 당신 영혼의 리듬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엽니다. 결국 업은 단지 거울일 뿐입니다. 당신이 정직함과 연민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부분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포용했을 때 그 거울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에서 당신은 비로소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앞으로의 여정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 음악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살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빚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같은 실수와 같은 상처가 다른 얼굴을 한 채 계속해서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은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오래된 빚, 즉 업을 청산했을 때 나타나는 4가지 명확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업 또는 카르마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생생한 은유와 치유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다면 당신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인생의 길을 더 넓은 관점에서 조망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이 영상과 함께하기로 선택해주신 당신의 귀한 시간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곳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의미 있는 여정을 함께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올가매던 그 보이지 않는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무거운 감정의 뿌리를 직시하며 그 숨겨진 무게의 정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칼 융이 업이라는 동양의 지혜를 심리학의 눈으로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인생에는 때로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설명되지 않는 무력감에 휩싸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잠을 못 잔 것도 아닌데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그 피로감은 단순한 육체의 지침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되고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름대로 건강한 선택을 하고 스스로를 돌보며 자기 성장에 힘쓰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계속해서 되돌아옵니다. 똑같은 상황,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 그리고 결국 같은 교훈을 주는 사건들이 가면만 바꾼 채 반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때 우리는 마치 빌린 기억조차 없는 보이지 않는 빚을 갚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도 여전히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는 듯한 찝찝함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을 단순히 억압된 개인적 기억의 창고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의식을 우리 선조들로부터 세대를 거쳐 물려받은 방대한 유산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이야기, 두려움, 상처, 그리고 반복되는 행동 패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보았죠. 이러한 융의 관점에서 업 즉 카르마는 선행과 악행을 저울질하여 상과 벌을 내리는 우주적 시스템이 아닙니다. 융에게 있어 업이란 아직 치유되지 않은 것, 의식의 영역으로 통합되지 못한 것, 그리고 해소되지 않고 남겨진 것들의 총체적인 무게입니다. 이 심리적 빚은 심지어 이번 생에 당신이 직접 겪은 경험에서 비롯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혹은 그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감정적 기억, 심리적 상처 또는 해결되지 않은 에너지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어온 깊은 한 해 정서나 공동체가 함께 통과해야 했던 고난의 역사 또한 우리 각자의 무의식 속에 보이지 않는 각인을 남깁니다. 이 각인들은 우리가 느끼고 선택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조용히 형성하며 반복적인 감정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융은 진정한 인간의 여정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모든 부분, 특히 우리가 흔히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어두운 부분까지도 끌어안고 통합함으로써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만약 업이 아직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고 통합하지 못한 부분들을 상징한다면 업을 갚는다는 것은 바로 그 부분들을 빛으로 이끌어내고 이해하고 마침내 의식적인 삶의 일부로 엮어내는 치유의 과정인 셈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당신이 더 이상 판단이나 저항 없이 오래된 패턴을 마주할 때 그 패턴들은 서서히 힘을 잃고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엉킨 매듭들이 풀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관계, 그리고 내면 세계 전반에 걸쳐 생생하게 드러나는 변화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업이 청산되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4가지 신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당신의 생각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통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짐을 내려놓고 가벼움과 새로움의 주기로 들어서는 그 경이로운 전환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더 이상 과거의 감정 패턴을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전의 삶은 마치 고장난 음반처럼 새로운 소절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후렴구만 반복하는 노래와 같습니다. 사는 곳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들을 바꿔봐도 결국에는 버림받거나 배신당하거나 거절당하거나 혹은 자기 스스로 좋은 기회를 망쳐버리는 익숙한 상황에 놓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등장인물은 바뀌었지만 느끼는 고통의 본질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감정적 패턴이 아직 온전히 인식되고 치유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이 반복되는 상황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자신도 모르게 같은 종류의 문제에 빠져들었다면 이제는 무언가 다릅니다. 당신은 위험 신호를 훨씬 더 일찍 알아차립니다.
이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위장이 뭉치는 느낌, 가슴의 답답함, 혹은 그저 막연한 불안감 같은 감각으로 신호를 보내죠. 이 신호를 인식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성급하게 뛰어들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고르고 더 지혜로운 대응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신이 억지로 강한 의지력이나 엄격한 자기 통제를 통해 달라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교훈을 배우기 위해 반복되는 고리 속으로 끌려 들어갔던 과거의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면 깊은 곳, 바로 그 뿌리부터 성장하고 변화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감정의 고리는 더 이상 나타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 한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업의 본질입니다. 무의식적인 패턴은 그것이 빛 속으로 드러나 이해되고 통합될 때까지 계속해서 작동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반복되던 고리는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지 않고 성장이라 부르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그 고리 안에 머물렀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과 함께 찾아오는 것은 깊은 안도감과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연민입니다. 당신은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새로 쓸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이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통과해온 하나의 길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교훈을 배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같은 챕터를 다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교훈은 이미 당신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당신은 답을 아는 것을 넘어 그 답을 살아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업이 청산되고 있다는 첫 번째이자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업의 고리가 끊어지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폭발적인 흥분이나 극적인 승리의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년간 참아왔던 숨을 마침내 깊게 내쉬는 것처럼 부드럽게 스며드는 고요한 평화에 가깝습니다. 어느 날 문득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하늘빛이 변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더 이상 긴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 잘못될 것을 기다리거나 다음 위기를 찾아 수평선을 살피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지금 여기에 편안하게 존재할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이 해소되었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갑자기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차이는 당신이 삶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있습니다. 칼 융은 영혼이 추구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이라고 믿었습니다. 온전함이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놓여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어떤 부분도 예면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싸우거나 싫어하는 감정이나 경험을 추방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업이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을 때 우리의 내면 세계는 끊임없는 줄다리기처럼 느껴집니다. 한쪽에는 죄책감과 방어기제가, 다른 한쪽에는 두려움과 집착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무의식은 보이지 않는 해류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경계와 불안의 상태에 머물게 하여 진정한 휴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의 에너지가 해소되면
그 거친 파도는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호수처럼 물결은 다시 고요해지고 모든 것을 맑게 비춰냅니다. 이 평화는 당신이 다시는 슬픔이나 실망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도전들은 여전히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고통을 증폭시키는 내면의 혼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려움을 더 이상 벌로 여기지 않으며 상실감에 당신의 정체성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라고 묻는 대신 당신은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정당화할 필요 없이 말입니다. 놀라운 점은 당신이 괜찮다는 것을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강하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납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 평화는 외부의 인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 안에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신뢰가 자라납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온전하게 남아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중심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를 중심으로 맴돌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업이 청산되고 있다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마치 긴 여정을 마친 영혼이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한 미묘하지만 분명한 깊은 고요함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뜻함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돕는 소중한 손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애쓰지 않아도 좋은 것들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라는 단단한 토대가 마련되면 당신은 아주 명확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오는 좋은 것들이 더 이상 압박감이나 긴장감 혹은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느낌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사랑, 기회,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과도하게 일하고 지나치게 베풀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썼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 느낌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처럼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대신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처럼 훨씬 가볍고 쉽고 자연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멈추거나 일을 그만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행동하고 최선을 다하며 믿는 것을 추구합니다. 차이점은 당신 안의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어야 할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업이 무의식 속에 살아있을 때 그것은 마치 세상을 왜곡되게 보는 렌즈를 끼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렌즈는 당신이 스스로를 불완전하고 가치 없으며 부족한 존재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 무언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와 같은 부정적인 믿음들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풍요로움을 환영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기억과 감정의 창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일들의 청사진을 조용히 그린다고 말했습니다. 업에 각인, 오래된 상처, 그리고 물려받은 무가치함의 감정이 무의식의 청사진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결핍의 현실을 창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면의 작업, 즉 개성화 과정을 통해 이 오래된 청사진을 인식하고 치유하면 당신은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풍요로움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깊은 암에 기반한 청사진입니다. 이 내면의 변화는 외부 현실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기회들이 더 쉽게 찾아오고 인간관계는 더 건강해지며
당신의 노력은 더 큰 결실을 맺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언가를 받을 때 그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거나 그 대가로 무엇을 치러야 할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열린 마음으로 감사하며 받을 뿐입니다.